자, 오늘은 어깨 회전 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회전 근개 파열을 알아보기 전에 어깨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근육들, 이 큰 근육들은 힘을 쓰게 하는 근육이니까 그 정도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이 저맥낭은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회전 근개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여기 그림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힘줄 부분 있잖아요. 이게 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요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 덩어리가 수프라 스피나투스고 요 덩어리가 인프라 스피나투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겉으로 봤을 때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테레스 마이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로 어깨 관절을 마치 그 인대 캡슐처럼 감싸주고 있다. 힘줄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트 커프 머슬은 움직임이 주된 기능이지만 여기 힘줄은 붙어 있기도 하지만 이 캡슐의 기능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근육을 없애보면 이 안에 이제 캡슐이 있겠죠. 이 캡슐이 있고 캡슐을 까고 휴머러스를 빼보면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레이브롬이 여기 있겠죠. 레이브롬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약간 파열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와순 파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만 있나? 또 이 앞에 AC 조인트에 있는 에크로미오 클레비클라 리가멘트인가요? 그 리가멘트나 아니면 코라코 크로미널 리가멘트 혹은 코라코 클레비클라 리가멘트 요 세 개의 리가멘트 같은 경우에는 견쇄 관절 충돌 증후군 혹은 견쇄 관절염 혹은 견쇄 관절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로 인대 파열은 요거 에크로미오 클레비클러 리가멘트가 파열이 잘 오죠. 그래서 통증이 참 불편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어요.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분류를 하고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깨 때문에 오는 환자분들은 통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 거의 100%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하나만의 원인으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보편적이고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만 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상근 파열이 제일 많죠. 극상근 파열이 제일 많은데 이 극상근이 요 견봉 밑에서 마찰에 의해서 힘줄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조금씩 마치 대폐질을 당하듯이 갈가 없어지는 상태, 이걸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열의 의미는 이렇게 찢어지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얇아지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얇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열 그러면 찢어진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파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 파열이 있고 소파열이 있고 중파열이 있고 대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폐질을 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힘줄 자체가 얇아진 상태, 얇아진 게 막 30% 얇아졌다, 뭐 50% 얇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분 파열이 되고요. 소파열 같은 경우에는
뼈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힘줄이 이렇게 붙어 있죠. 소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부분이 대폐질을 당하다가 점점 당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뼈까지 드러나는 그 정도로 파열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뼈까지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를 소파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좀 심해지면 중파열, 대파열, 완전 파열은 또 완전히 끊어진 걸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분 파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에 대해서 의외로 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집어넣습니다. 기억하실 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나왔고, 부분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그 부분 파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폐질을 당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얇아진 그런 경우고, 소파열부터는 뼈가 좀 드러나는 파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파열 이상에서 수술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중이 되고 중이 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추세는 소파열에서도 일단은 관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대파열이나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할 것 같죠. 그런데 대파열이나 완전 파열이 되면요, 오히려 수술을 잘 안 권해요. 왜 그러냐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났을 때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재파열이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일단은 보존 치료를 먼저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권유했는데, 그러니까 소파열 이상에서 수술을 권유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기능적인 이상하고요, 해부학적인 구조 변경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 변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깨뼈가 만성적으로 탈구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탈구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의 내회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탈구나 내회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기능적으로는 어깨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나 팔을 올릴 때 정상적으로 못 올려요. 약간 비틀어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 동작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대파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잖아요. 그럼 팔을 이렇게 못 올려요. 상완신경층 마비처럼 못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줄 파열과 통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여러분, 그 어깨 힘줄이 파열이 되면 파열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힘줄 파열은 통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파열이 돼도 통증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줄 파열이 심한 분 같은 경우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검사를 했다가 힘줄 파열이 됐다라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깨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외상성이라고 합니다. 외상성 힘줄 파열, 그러니까 다쳐서 힘줄 파열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염증이 나타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플 수는 있어요. 이 외상성 파열이 아니고 힘줄 파열, 소위 일반적으로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힘줄 파열 환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힘줄 파열이래요. 그러면 힘줄 파열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 파열 그 자체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니까요. 통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다른 데 있는 부분을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었는데, 그 통증의 원인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깨 환자분들 보면은 왜 그 힘줄 파열 때문에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분은 분명히 아프고 또 어깨 힘줄이 파열됐다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파, 계속 힘들어,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힘줄 파열 부분을 봉합을 했다고 해서 통증의 원인이 사라지질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칼을 댔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더 늘어나죠. 더 늘어나니까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는 힘줄 문제, 힘줄 파열된 부분이라는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통증의 원인은 뭐고 어깨 힘줄 파열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많은 통증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보죠. 자, 어깨 힘줄 파열과 통증입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긴장입니다. 이 근육들이 다 문제예요, 다. 예를 들어서 어깨 힘줄 파열 환자가 팔을 못 올린다, 뭐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뭐 이런 근육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지워버렸던 이런 승모근 델토이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근육이 긴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 힘줄이 마모될 정도라면요,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했다는 건데, 어깨 회전 근육의 과사용에 의해서 과긴장은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깨 통증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근육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힘줄 외에 다른 조직의 이상.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저명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활제인데 이놈이 부을 수 있겠죠.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아주 그 중요한 볼사인데, 이게 서브크러미널 볼사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있네요. 서브크러미널 볼사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염증성으로 석회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석회가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인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힘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관절의 굳음 현상입니다. 제가 아까 어깨 관절은 이중창 모양, 소위 이중겹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힘줄이 한 덩어리로 해서 캡슐처럼 먼저 그 리가멘트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캡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엉기고 얽혀버리면 관절이 굳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관절은요, 굳어가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시스 환자가 있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시스는 관절이 변형되는 과정에 굉장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관절의 변형이 다 끝나잖아요. 통증이 있긴 있지만 굉장한 통증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도 어깨 관절이 굳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깨 관절 범위에 제한이 생기고 그 제한이 생긴 것만큼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 환자가 왔을 때 어깨 관절 기능이 제기능이 되느냐 아니면 LOM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환자의 통증 정도를 구별할 수 있고요. 통증의 원인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을 막 풀어주는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풀어주게 되면 푼 만큼 통증은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신경 역치가 떨어져요. 여기에다 신경을 한번 붙여보면 통증을 느끼게 하고 통증을 나타나게 하는 게 신경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프라스케플러 너브고요, 이게 엑셀라리 너브고요, 이게 도살 스케플라 너브인데, 이런 신경들이 어깨 주변의 통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얘만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 미들 서브 스케플라라고 하죠.
요런 게 있고요. 앞에 보면 여기 롱소라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통증의 원인이 돼요.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신경들이 됩니다. 이 신경들이 역치가 낮아지죠. 그래서 낮아진 것만큼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많이 느끼면서 환자는 통증에 노출되고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반드시 신경 역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게 밸런스 문제입니다. 이 밸런스는 어깨 근육의 밸런스가 있을 수 있고 관절의 밸런스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아시면 좋겠는데, 바지 있잖아요. 바지를 이렇게 잡아서 입잖아요. 입을 때 잡아 끄는 동작 있죠. 잡아 끌 때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프거든요. 부위상으로 보면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머슬 쪽에 통증 혹은 안테리어 델토이드 파트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혹은 견쇄관절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슬 밸런스로 보면은 이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의 약화 현상, 그러니까 텐션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약해지거든요. 이놈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막 통증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니면 포세럴 파트의 델토이드 머슬, 얘가 좀 약해져도 앞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밸런스 문제, 근육 밸런스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깨의 구조 변경, 약간 내회전 되면서 앞쪽으로 되는, 그러니까 구부정한 자세라든지 뭐 그런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환자가 어깨 힘줄 파열만 가지고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실제로도 힘줄 파열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힘줄 파열 그 자체와 통증과는 따로 분류해 가지고 치료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줄 파열을 해결을 하면 통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병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통증은 통증대로, 힘줄 파열 부분은 파열 부분대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를 먹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통증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원인만 해결해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통증은 해결 안 돼요. 수술했더라도 여전히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힘줄 파열 그 자체가 질병이고요. 어깨 통증 또한 그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개로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증의 원인을 보자면요. 잘 봐봐. 근육의 과긴장을 해소하고 관절의 굳음을 해결하고 신경 역치의 정상화, 밸런스 조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해결해 준다면 통증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의는 힘줄 파열 부분에만 개입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물리치료사가 개입을 해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순 내려오죠. 전체가 다 이만큼 부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으시죠? 그럼 올려보세요. 뭐 단일도 안 움직여진다, 그죠?
여기 겨드랑이 살짝 벌려봐요. 내리고 다시 한번. 됐습니다. 한번 쭉 올려보세요. 쭉 귀까지 번쩍 쭉. 그렇지. 이때 괜찮으시죠 지금? 네, 내려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옆으로 올리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쭉 귀까지 쭉 올려보세요. 쭉 귀에 바짝 붙여보세요. 요것도 좀 어떠세요? 몸이 도는 게 괜찮으시죠? 네, 내려보시고 어제랑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많이 좋죠. 어제는 팔도 못 드셨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생하셨고요. 네.